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BMW M340i입니다. M340i 같은 경우는 BMW 3 시리즈 안에서 M카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재미와 성능을 끌어올린 고성능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얼핏 봐서는 3 시리즈와 특히나 330i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전면에서 보시면은 이런 그릴이 지금 Z4에서 봤었던 그릴이죠. 약간 참새 발자국 같은 그릴. 얘도 이제 액티브 셔터 그릴이 적용이 돼서 저게 뭐 냉간시에도 닫혀서 엔진룸의 열을 빨리 올린다거나 또 고속주행에도 닫혀서 공력 성능을 좀 더 끌어올리거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번호판 아래 M 범퍼도 지금 들어갔는데 M 퍼포먼스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범퍼에 있던 안개등을 아예 빼버려서 이것도 이제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다 보니까 악천후 속에서도 충분한 광량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얘는 또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돼서 여기 보시면은 써 있죠. BMW 레이저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겉에서 보더라도 이런 파란 줄이 헤드램프 주변에 들어가서 고성능, 비싼 그런 헤드램프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외관적으로는 G바디 3 시리즈와 지금 큰 차이가 없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G바디로 넘어오면서 3 시리즈는 더 길고 넓고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길이가 지금 대략 8cm 정도, 76mm 정도 길어져서 이게 2열 레그룸이 상당히 좋아졌죠. 또 소음적인 부분도 원래 3 시리즈는 그렇게 조용한 차가 아니었었는데 이번 G바디 3 시리즈는 상당히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디젤 모델을 타게 되면 크게 느껴져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거의 이전 F바디 대비 30% 정도는 소음이 감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또 M340i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M 퍼포먼스 브레이크 시스템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제 시승하기에 앞서서 바로 며칠 전에 제네시스 G70 3.3T 스포츠 시승기를 보여드렸는데 그 모델과 얘가 정확히 맞수가 되거든요. 어떤 엔진 성능, 가격은 얘가 한 1,300만 원 정도 비싸요. 얘가 7580 7,580만 원이고 제네시스는 얼티밋 패키지 3까지 들어가서 6,4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1,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지금 타이어입니다. 제네시스 G70 바로 시승했었던 차는 얼티밋 패키지 3 때문에 PS4S 타이어가 들어갔었죠. 오늘 이 3 시리즈 M340i는 타이어가 윈터 타이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100% 비교할 수 없겠어요. 그럼에도 좀 최선을 다해서 어떤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아니면 셰시 얘기라든지 그런 거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셰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G바디로 넘으면서 이제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채택을 했죠. 그래서 실내 거주성 뿐만 아니라 운동 성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G바디 3 시리즈는 편한 정말 세단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존 F바디 그러니까 BMW 3 시리즈의 그런 질감, 약간 하드한 단단한 그런 질감을 좋아했던 운전자들에게는 뭐 초반에는 그런 좀 안 좋은 얘기를 BMW 맛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어느 정도 뭐 전과 다르다의 감성이지 다르다의 얘기지 틀리다는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쓴 G바디 3 시리즈는 인계점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차가 갖고 있는 성능이 평소에는 굉장히 편안한 데일리 세단으로 쓰다가 이제 스포츠 주행을 하면서 펀 드라이빙을 추구하게 되면 차가 갖고 있는 성능이 월등히 올라가 가지고 짱짱해지는 느낌, 그게 굉장히 잘 느껴져서 이 차 끝이 되게 올라갔구나 라는 생각을 320D를 타든 330i를 타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M340i도 마찬가지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M340i는 주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에 M을 붙이고 이제 3000cc 터보 가솔린 엔진을 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그 M카와 비교를 한다면 좀 더 그런 데일리에 초점이 맞춰진 차네요. M340i는 B58 엔진, 우리나라에서는 Z4 M40i에 들어가는 엔진과 같은 엔진과 변속기까지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들어가고요.
엔진룸을 열어서 보여드리는데 이 직렬 6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이 이렇게 세로 배치로 들어갔습니다. 바퀴 위에 바로 엔진이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차는 섬찟섬찟 할 때가 간혹 가다 있는데 그것마저도 많이 잘 제어가 돼가지고 재미는 있는데 어쩌면 좀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운전자 성향에 따라서는 좀 평가가 갈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저랑 같이 자주 출연해 주시는 기어박스의 이병진 기자님이 세계 최초로 이 M340i를 트랙에서 아주 짤막하게 시승을 하고 오셨는데, 그때 전해 들은 얘기로는 트랙에서도 물론 데일리로 쓰기에 더 재미가 있는데 트랙에 들어가서 탄다 한들 아주 못 버티는 차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외관적인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이드미러도 달라졌죠. 사이드미러도 좀 브론즈 색깔 컬러가 들어가서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살짝 M340i 정도면은, 하긴 카본 캡을 쓸 거는 M카에게 넘긴 걸 수도 있고요. 오늘 근데 전반적으로 든 생각은 왠지 M340i와 M3 사이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M340i의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런 키고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여기도 블랙 베젤이군요. M 스포츠 패키지들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얘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지 트렁크가 들어가서 킥으로 처음에는 열리죠. 전동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프링이고 열리는 것만 됩니다.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일반 3시리즈와 똑같습니다. 지금 바닥은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고요. 막혀있고 옆에는 이렇게 공간을 별도로 해놨어요. 그래서 네트로 구분을 해놔서 이 네트는 저쪽처럼 아예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뭐 가로로 긴 물건 실을 적에는 이 네트를 아예 내려가지고 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끝에는 트렁크 네트 고리. 제가 트렁크 영상 찍을 때마다 이 고리를 항상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의외로 뭔가 묶을 때가 있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내 기퉁이에 아예 벽에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치로는 편의사항은 이런 고리가 있고요. 12V C가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천장은 별도의 마감은 안 돼 있고 시트는 이 레버로 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제가 지금 카시트를 설치해놔서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참 좋은 기능이죠. 세단을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트렁크에 큰 물건 넣을 적에 2열 시트 접히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삼각대도 이쪽에 자리 잡았고, 좀 전에 설명드릴 때 제가 이 G바디 3 시리즈가 굉장히 조용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이런 철판 속에 있는 흡차음재는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제조사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여기 지금 이 트렁크가 닫히는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닫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도어를 보자면 네, 고무 패킹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이런 부직포 같은 흡차음재를 대놨죠. 그래서 닫히는 걸 보면은 고무를 다 이렇게 안쪽에도 발라놓고 고무 패킹을 여기도 해놓고 이것까지 대놔서, 사실 고무 패킹은 안 하는 차들은 거의 없죠. 경차까지 가지 않는 이상. 근데 요런 거를 대놓은 게 차 조용하게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고무를 대놔서 차체 맞닿는, 쇠가 맞닿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막아놨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것도 요 라인, 호프마이스터 킹크라고 BMW가 말하는 라인인데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트렁크가 쉽게 닫혀요. 이것도 뭐 장점이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힘 별로 안 들여도, 물론 전동식이면 더없이 좋겠지만 트렁크 핸들은 저렇게 양쪽에 있고요. 힘을 안 들여도 네, 잘 닫힙니다.
네, M340i 2열 공간인데요. 지금 역광이라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G바디는 확실히 2열 공간이 넓어졌어요. 쾌적해졌습니다. 거주성이 상당히 좋아서 이 부분은 G70, 제네시스 G70랑 비교하면 뭐 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장점이죠. 2열만이 아니라 1열도 상당히 쾌적해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고, 일단 헤드룸은 주먹 한 개가 바트게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이 레그룸이 지금 제 앞자리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뒀는데 이렇게나 넓어졌습니다. 공간이. 그러니까 이게 78mm 휠베이스가 길어졌는데 그 상당 부분이 2열 공간의 레그룸으로 할애가 됐어요. 쓰였어요. 저는 항상 최대한 낮게 앉는데 발이 다 들어가진 않고 발 등에서 걸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시트 착자감이 좋습니다. 방석의 길이가 허벅지를 다 덮잖아요. 그래서 이 체중 분산에 상당히 편하네요. 체중 분산이 상당히 잘 돼서. 이 헤드레스트도 그렇고, 헤드레스트는 근데 일반 이 시트 소재와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왠지 형태가 좀 달라졌군요. F바디 때 헤드레스트와 비슷한 두께감, 그리고 형태는 약간 라운드 가지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 팔걸이도 괜찮고요. 도어는 다 내려갑니다. 걸리는 데 없이. 그리고 여기 쿼터 글라스도 밖에서 보여드렸었던 그 호프마이스터 킹크 때문에 뒤가 잘 보이죠. 여기는 근데 가운데 승객은 앉기 힘들 만큼 이 둔덕이 많이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지금 이제 3존 공조장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튼식으로 열선도 여기서 하고, 오토로 둘지 아니면 온도도 조절을 하고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C타입 포트 2개가 들어가 있고요. C가잭도 12V C가잭도 갖추고 있어요. 독서등이 이제 이 가운데로 옮겨갔어요. 모두 LED가 적용이 됐고, 뭐 이런 손잡이도 작동감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 막아놨네요. G바디 3 시리즈는 1열과 2열의 거주성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M340i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는 330i와 다른 게 없죠. 디테일을 살펴봐도 다른 부분이 눈에 띄질 않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가장 M카 전에는 고가의 차인데, 고가의 3 시리즈인데 그런 차이는 두드러지는 게 없다. 운전대도 똑같고요. 시프트 패들도 이렇게 갖추고 있고, 계기판도 지금 이제 풀 디지털 방식의 클러스터가 들어가서 왼쪽엔 속도계, 오른쪽에는 엔진 회전계. 이 계기판은 그래서 조작을 이전 BMW와 마찬가지로 이 방향지시 등에 있는 BC 버튼으로 조작을 하는데, 누르면 이제 계기판 오른쪽에 있는 정보가 바뀌죠. 지금은 횡지, G포스 게이지고, 이건 이제 미디어 정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글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에코 프로, 콤포트, 스포트 인디비주얼,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그러니까 총 5가지의 모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는 사운드 제너레이터는 없지만 배기 플랩이 있어가지고 스포트로 두면은 이 소리가 바깥에서 즉각적으로 들리는군요. 지금은 스포트 인디비주얼인데 콤포트고, 네, 바로 지금 봉 하면서 뭔가 열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죠. 그렇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모두 들어가서 이 가운데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이건 이제 옆에 차 지나가는 것도 보여요. 왼쪽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합니다. 조작은 쉽습니다. 일단 이걸 눌러서 활성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걸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할 건지 아니면 반자율 주행을 할 건지 정하면 되고요. 이 세트는 말 그대로 세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그리고 여기는 리셋이나 캔슬, 취소하거나, 이건 그리고 속도 제한 장치까지도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앞차와 차간 거리를 멀리 할지 가까이 할지 정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죠. 안전거리 제어 장치, ACC, 그리고 이건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이렇게 2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는 거고, 계기판에 그래도 M340i라고 써있네요. 그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카메라인데요,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눌러보면 앞에 후측방, 이건 이제 그래픽을 이용해서 보여주는데, 오른쪽 후측방, 왼쪽 후측방,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뒤 가이드라인도 잘 보여지고, 또 재밌는 건 이제 주차 보조 기능과 후진 보조 장치가 있어서, 후진 보조 장치는 가보면 제가 지금 조향을 하면서 이제 가거든요.
이렇게 왔다고 치면 지금 제가 진행한 거리가 7.5m예요. 그래서 후진 보조 장치, 후진 기어를 넣으십시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기어 노브를 후진으로 넣으면, 그러면 이 스티어링 휠에 이제 양쪽에 불이 들어오면서 조향을 할 준비를 하고요. 출발하시고 주변 상황에 위하여 스스로 제동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발을 떼도 차는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이제 차가 조향합니다. 하면서 제가 왔던 길 그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가죠? 그러면 그 0.0m 출발 지점에서 딱 멈추진 않아요. 그땐 알아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아야 합니다. 센터 디스플레이의 메뉴는 일반 BMW와 똑같아요. 그래서 홈에 가보면 지금 이게 홈이죠. 지도하고 오디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한 화면에 띄우는, 화면도 커졌어요. 좋아졌죠. 근데 이 베젤 보면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리면 이제 우리 스마트폰처럼 빈번하게 쓰는 기능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계기판 이런 것들을 모두 설정할 수가 있죠. 최소 모드를 하면은 아예 숫자들이 사라지고 정말 속도하고 기어 단수만 표시가 돼서 서킷 들어갈 때는 좋을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여기서 설정을 하고요. 높이, 밝기, 회전 모두 설정을 하고, 그리고 도어 차량 액세스, 실내 조명, 얘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도 색상도 여러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냉난방, 컴포트, 독립환풍은 이제 에어컨 키면 우리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실내에서 안 좋은 냄새 나는 걸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정에 대해서는 뭐 딱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크게 M340i라고 그래서 달라진 건 없거든요. 네, 이제 BMW M340i 주행을 해보겠고요. 시동을 걸어보면 엔진 깨어내는 순간에는 확실히 좀 우렁찬 소리가 나죠. 그리고 지금 계기판은 최소화 해봤습니다. 가장 간략한 모드로 해봤고, 얘는 이제 387마력 최고 출력을 내는 직렬 6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의 8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고요. 구동 방식은 뒷바퀴 굴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어쩌면 얘랑 딱 맞수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의 G70 3.3T 스포츠와 구동 방식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걔는 V6, 얘는 i6 인라인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얘가 51kgm/m, G70이 52kgm/m인데 아무튼 시장에서 딱 부딪히는 그 맞수라서 간략히 그런 재원적인 정보를 말씀을 드렸고요. 주행 질감은 더 쾌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M340i가 G70 3.3T 스포츠보다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좀 싱겁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요.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외관 그리고 내관에서는 아쉬운 게 많습니다. 이 M340i는 지금 인테리어도 보시면은 큰 차이 없잖아요. M340i라고 그래서 뭐 스티어링 휠에 알칸타라를 둘렀건 아니면은 뭐 카본을 썼건 이런 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어떤 스포츠 루킹적인 요소에서는 아쉬운 게 큽니다. 바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G70 같은 경우는 얼티밋 패키지 그런 카본을 안팎으로 두르는 걸 썼는데 좀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얘는 근데 기본적으로 M 패키지가 지금 들어간 모델이라서 외장 컬러도 그렇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그렇고 앞뒤 범퍼 또 이 페달류도 그렇고 이 스티어링 휠도 M 스티어링 휠이에요. 이게 M 박힌 거 보이시죠? 간결하고 담백한 그런 쪽의 방향을 잡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M340i는. 그럼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이 직렬 6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은 B58이죠. B58 충분하고 무엇보다 엔진 성능을 내는 데 있어서 거칠어지는 기색이라든지 숨 가빠하는 기색을 보일 리는 없고,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근데 굉장히 열의를 합니다. 지금 뭐 거의 전 BMW 모델에 들어가는 변속기인데 이 M340i에서도 상당히 잘 어울리고요. 무엇보다 시프트 다운 할 적에 굉장히 잘 레브 매칭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지금 엔진 배기 사운드는
배기 플랩을 이용하는 거라서 지금 콤포트로 두고 달릴 적에는 닫혀 있고요. 바로 스포츠로 두면은 바로 팍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소리도 커집니다.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아니죠. 근데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는 뭐 저는 특히나 이 B58 엔진은 상당히 좀 자연적으로 내는 흡기 소리도 괜찮고요. 330i보다 더 나은 부분인 것 같아요. 배기 사운드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더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는 지금 기본적으로 330i와 거의 같습니다. 지금 서스펜션도 같아가지고 M 퍼포먼스 서스펜션이 들어간 거여가지고 M 스포츠 서스펜션이라서 감세력을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조절하는 건 아니고 일반 서스펜션보다 좀 단단한 스프링과 댐퍼가 들어간 정도입니다. 불쾌한 것들은 걸러내면서도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330i 때도 느꼈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무랄 데 없는, 아쉬운 게 없는 서스펜션 하체 느낌입니다. 그 익히 전에 320D 때도 말씀드렸었고 330i 뒷자리에 앉아서도 말씀드렸었던 푸들푸들한 승차감 있잖아요. 그 승차감이고 꽤 운전자에게 노면의 정보를 충실하게 잘 전달을 하고요. 그럼에도 저런 지금 요철 같은 데 지나갈 때 투둑투둑 지나갈 때는 쿵쿵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성가신 정도는 아니고, 물론 제가 지금 뒷자리에 앉아봐서 그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운전석에서 느끼기에도 이게 어떤 쿵쿵 떨어지는 게 아주 스트레스로 딱딱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어가지고 운전의 범용성을 넓히는데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한마디로 데일리카로 초점은 맞췄을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안에서도 운전의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극대화라는 표현은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앉아서 자세만 잡아봐도 아, 얘는 콤포트를 많이 챙겼구나 라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이 지금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됐는데 이 시트도 약간 좀 컴포트예요. 컴포트에 가까운 M 스포츠 시트여가지고 이런 부분도 운전자에게 참 안락함을 전달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뭐 빠짐없이 들어갔고, 이 스티어링 휠 무게감은 평상시에도 어느 그 BMW 정도의 스티어링 휠 무게감이에요. 근데 스포츠로 두면 확실히 좀 무게감은 생기고요. 그리고 컴포트로 둔다 한들 조향의 어떤 유격이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G70만큼 아주 그냥 막 몇 센티미터 조작하는 느낌과는 좀 달라요. 근데 오늘 어디까지나 이 시승하면서 자꾸 말씀드릴 부분은, 이 차는 지금 윈터 타이어입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DCT가 필요가 없을 만큼 이 8단 변속기와 이 엔진의 궁합은 좋고요. 로스 나는 거를, 그 엔진 동력 손실 나는 게 거의 느껴지질 않을 것 같아요. 않아요. 지금 살짝 그 어느 정도의 가속감인지를 보여드리려고 4.7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밟아 본 거고요. 나가는 건 뭐 폭력적이다라는 표현은 쓸 수 없고 폭발적이다라는 표현은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운전자가 뭐 괴롭고 막 힘들고 이런 건 느끼지 못할 수준이고,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한들 편하게 갈 수 있는 차입니다. 330i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 2리터 가솔린 엔진도 전 되게 좋았어서, 물론 뭐 레어하고 좀 더 거기서 마치 포르쉐처럼 조금만 더를 바란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330i가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 브레이크는 유격이 좀 있습니다. 밟으면 바로 제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살짝 한 1cm 미만으로 뭐가 없는 구간이 있어요. 제동력이 없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부터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제동력이 부족하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제동력은 G70 같은 경우는 초반에 스트로크도 그 브레이크 스트로크도 짧을 뿐만 아니라 초반에 확 몰려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 시승했던 거는 그 얼티밋 패키지 3여가지고 무슨 철 성분이 많이 들어간 로우 메탈 패드인가 뭐 아무튼 그 더 상급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스템이 더 지금 BMW M 퍼포먼스 브레이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동할 적에도
운전자 의지대로 멈추는 건 물론이거니와 브레이킹을 하면서도 다음 가속, 재가속을 예상을 하면서 또 제동했다가 가속하고 하잖아요. 그러기가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동 성능은 훌륭하고 BMW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디자인은 BMW가 전 훨씬 좋으네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근데 G70이 많이 고급스러웠어 가지고 이런 가죽 쓰임이나 이런 거는, 근데 각자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은 확실히 지금 G70이 좁습니다. BMW가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손 한 뼘 이상의 공간은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디스플레이도 G70은 그 작았잖아요. 이것도 얘가 더 좋고, 아무래도 얘가 더 늦게 나온 차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즉각적인 스티어링 휠을 좋아하는 분이라면은 제네시스를 좋다고 하실 수는 있겠는데, 얘는 운전자에게 이 피드백 전해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풍성해요. 제가 G70 시승할 적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조향성은 정말 칼 같아가지고 뭐 요렇게만 움직여도, 조금만 움직여도 뭐 몇 센티미터까지 차가 움직이는 게 감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BMW는 그런 거를 채 인식하기 전에 그냥 생각과 동시에 움직이는, 생각과 동시에 어쩌면 운전자를 알게 모르게 리드하기까지 하는 게 있어서 조향성의 차이 같아요. 이건 좀 더 조이고 안 조이고의 차이라기보단 운전의 재미, 그 조종의 재미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는 데서 찾을 거냐, 아니면은 차가 내 의지, 내 명령을 제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즉각적으로 좀 세게 피드백을 주는 쪽으로 할 거냐의 그런 제조사 입장 차이, 방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제 개인 취향은 이쪽입니다. BMW가 더 좋아요. 두 대를 만약에 서킷에 가지고 들어가서 탄다 그러면은 뭐가 더 재밌을까요? 그러면은 미세하게나마 M340i가 위일 것 같아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M340i가 미세하게나마 더 위일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뻔했던 거는, 얘가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정보가 더 이렇게 정제돼서 정제를 해서 전해주거든요.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전해주는 정보가 시각, 청각, 촉각 모든 것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냥 일관되게 전해주는 게 있습니다. G70도 일관되게 전해줬었어요. 근데 G70은 약간 좀 하드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좀 놔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많지는 않았지만 한두 번 정도. 그냥 퍼포먼스는 둘이 비슷하고 운전자의 실력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예, 그렇게 정리하고요. 서스펜션 느낌은 G70은 이 타이어는 배제할게요. 걔는 PS4S고 얘는 지금 아이셉트, 금호 아이셉트고 윈터 타이어고. 서스펜션 느낌은 제네시스가 좀 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걘 전자식이었으니까 더 달라지는 느낌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제네시스가 더 나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간의 그 감쇄력이 막 땅땅해지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 서스펜션 세팅은 어떤 노면 상황, 어떤 드라이브 모드, 어떤 주변 환경 상관없이 무슨 만능 열쇠 같이 푸들푸들한 다재다능한 서스펜션이라서 좋아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BMW도 자연스러운데 조작하기도 불편하지 않고요. 요거 눌러서 그냥 활성화, 지금 바로 활성화 된 겁니다. 지금 시속 50km에서. 그럼 지가 조향해서 가죠. 잠깐만 보시죠. 지금 차가 좀 있는데, 얘도 근데 시간은 짧아요. 한 15초 정도면은 노랗게 손 띄어서 갔습니다. 자연스럽고요. 작동하는 거 쉽고요. 또 개입하는 속도 좋고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차가 빠져나가면 이제 차 속도 내면서 쫓아가잖아요. 그때 얘는 좀 급해요. 얘도 그리고 센서가 지금 가운데에만 있어요. 번호판 위에, 번호판 아래지. 거기에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차가 빠져나가거나 차가 껴들었을 적에 그때 감지하는 게 좀 양쪽에 달린 것보다는 좀 급히 빨리 좀 급하게 잡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건 근데 제네시스 G70도 마찬가지였는데 걔도 그런 모습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무승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무승부라고 할 수 있겠고, 그의 편의사양적인 부분은 얘는 이제 열선만 들어가 있고 걔는 통풍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걔가 더 낫고, 공간은 트렁크 2열, 1열 할 것 없이 BMW가 승. 근데 이거는 제네시스 G70에서 가장 큰 단점은 2열 공간이었었으니까, 그럼에도 저는 이제 2열 시트 좋다고 말을 했었고요. 이 허벅지 받침의 지지대가 좋아서. 근데 얘도 이 3 시리즈도 그거 못지않게 좋아요. 시트가 허벅지 받침 길이도 길고, 또 체중 분산이 어쩌면 G70보다 얘는 더 잘 되네요. 우위입니다. 얘가 더 좋습니다. 또 말씀을 안 드린 게 소음 정숙도. G70이 그것도 BMW가 더 좋네요. 얘는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안 갖고서 이런 사운드를 지금 계속 유입을 시키거든요. 게다가 스포츠로 두고 달리면 더욱더 좀 기분 좋은 청각적인 걸 줘서 얘가 더 승. 그리고 또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주변 풍절음,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런 것도 되게 잘 걸러냅니다. 그리고 아까 인테리어 설명할 적에 보여드렸었지만 흡차음질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불쾌한 소리들은 상당히 잘 걸러냅니다. 이번 이제 G바디 3 시리즈는. 그래서 그런 불쾌한 소리 걸러내는 거는 둘이 비슷한데, 실내로 들이미는 흡기, 배기 이런 사운드는 얘가 더 자연스럽고 듣기 좋다, 좋은 소리다 해서 얘가 승. 가격. 가격은 뭐 7,600만원, 7,590만원 주고 M340i 살래, 아니면 6,400만원 정도였죠. 걔가 6,400만원 주고 G70 3.3 풀옵션, 완전 풀옵션 살래. 얘도 풀옵션이긴 하지만 1,200만원, 1,300만원을 더 주고 BMW를 사겠냐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BMW 사야지 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만큼 그 차이가, 가격 대비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BMW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이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엔진 질감은 확실히 다르긴 해요. 수치화한 퍼포먼스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런 걸 따진다 그러면 쉽게 BMW 손을 들진 못하겠습니다. 이제 G70 타면서 너무 기대 이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가지고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오늘 이제 M340i 시승하면서 얘는 또 얼마나 그거보다 앞서 나갔을까, 재미 지수를 올렸을까 궁금했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완전히 기대했던 느낌은 아니에요. 어쩌면 저는 좀 더 하드코어한 느낌을 기대했었나 봐요. 더 높였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차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그냥 결론은 왠지 이 M340i 위에 뭐가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M340i와 M3 사이의 간극이 꽤 많이 커가지고, 얘는 지금 편하고 안락하게 탈 수 있는 데일리 세단인데, 거기다가 운전을 좀 즐기고 싶을 때는 또 그거에 발맞춰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놓은 차여가지고 정말 스포츠카, 그러니까 스포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운전자가 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M340i는 참 재밌는 차, 하지만 그 재미의 정도가 운전을 하고 나면은 온몸에 뭐 땀이 흠뻑 젖네, 막 체력 소진도 크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편안하고 또 감성적인 재미도 어느 정도 전해주는 그런 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BMW M340i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